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추석은 주말 포함해서 5일 동안 쉴 수 있어가 가족도 만나고 어디 잠시 좀 갔다 오고 싶다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지난 이틀 동안 부산의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를 넘기도 했고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추석 연휴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지 또 부산의 코로나19 상황도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서 전화하는 내용은 반갑지 않지만 교수님은 참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명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틀 동안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대로 계속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집단 감염자인 이제 기단군 가족여행 감염 관련돼서 3명이 추가돼서 누적이 27명, 북구 유치원의 경우에도 2명이 자가격리 중에 또 감염이 돼서 15명 중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부산 전체 인구의 68.8%가 1차 접종을 백신 접종 완료하고 2차 접종 43%를 완료했기 때문에 추석 전에 1차 접종률 70%는 충분히 이렇게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시민과 또는 이제 타지 방문객들이 목욕장 그리고 재래시장 그리고 임용업소 같은 다중이용시설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에서 추가 감염이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방금 바로 말씀하셨지만 안 그래도 이 마사지 업소하고 학원 이런 데서 또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신규로 또 이런 업체들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졌는데요. 전날 마사지 업소 종업원 한 명이 수영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양성을 받고 난 이후에 5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고 예. 또 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 근처 식당 종사자도 5명이 감염돼서 하루에 누적 확진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진구에 있는 학원에서는 기존 확진자 접촉자 중에 학생 1명이 감염이 되고 난 이후에 추가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총 7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이 중에 초등학생이 5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지 업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사자나 또는 이용하는 분이 조금이라도 이런 방역수칙을 어긴다면 추가로 언제든지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장을 이용할 때는 더더욱이나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마사지 업소, 학원 같은 경우는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틀 전에 미술 전시관에서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통 미술 전시관은 거리두기가 잘 되고 인원도 좀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저도 최근에 미술 전시관을 가봤는데 의외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공간이 넓은데 사람은 적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전염 감염이 될 확률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사이에도 언제든지 좀 공조장치 또는 이렇게 씻지 않은 손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접는데 가능성은 일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확진된 분의 동선을 파악해봤더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차를 타고 전시장을 갔습니다. 네. 아마 차량 안에서 이렇게 감염이 돼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차량 안에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미술관 같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곳에서도 개인적 위생 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에 접촉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처럼 돼서 꼭 지켜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추석 연휴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해서 지난 추석하고 명절하고 달리 좀 가족이 만날 수 있는데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시지. 부산 지역같이 3단계 지역은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도 접종 완료자 포함 4명, 그래서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단계인 수도권조차도 가족 모임에서도
8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추석 연휴 때는 전 국민 무료 영상 통화를 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동안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요양시설, 병원 등에도 시설 입소한 분이 접종을 완료하고 그리고 방문한 분도 접종을 완료할 때는 대면 이렇게 방문까지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만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적 모임, 특히 이제 바깥쪽에서 가족 모임 8명까지 되는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뭐 접종을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지만 식당이나 이런 시설에서 실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콜을 통해서 전화로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에는 8명이 모였는지 4명이 모인지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뭐 이전에 고발을 한다든지 또는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8명이 허용되고 있지만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다 같이 좀 방역 수칙을 지키고 좀 덜 모이는 방향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맞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 의심 증상이 보인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감염병 전담 병원과 선별 진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사상역에는 임시 선별 진료소를 추가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기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부산 지역에 있는 36개 응급의료기관은 평소같이 24시간 계속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원이 어디 있을까 또는 내가 증상이 있는데 불편함이 어떨까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부산시의 바로 콜센터 119 종합 상황실 119를 전화하는 거죠. 그리고 129 보건복지센터 그리고 부근에 있는 보건소 응급진료 상황실을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스마트폰 앱인 이젠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현재적인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을 소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약국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제 곳도 잘 이용도 하시고 그다음에 고향에 가시기 전에 뭐 이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몸이 좀 안 좋다 하면 스스로 안 가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지? 맞습니다. 그리고 고향 가기 전에 또 한편으로는 선별 검사를 아예 하고 이제 고향에 계신 어르신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 특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그런 시민께서는 미리 선별진료를 찾아서 우리가 코로나19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네. 고향을 방문하게 된다면 좀 더 안심하고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고향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 오늘 잠시 시간 내서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자, 그리고 오늘부터 2차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도 자녀 백신을 신청해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2차 예방접종도 1차와 똑같이 카카오톡 앱이나 또는 네이버 앱을 통해서 자녀 백신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6주로 이제 2차 예약이 잡혀 있는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자가 네. 이런 SNS를 통한 자녀 백신을 검색해서 접종한다면 기존의 허가 범위인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좀 더 빨리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4주 후에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을 생각하고 또 이전에는 1차 접종을 했던 그 의료기관에서만 2차 접종을 예약을 받았는데 자녀 접종을 이용할 때는 모든 의료기관을 다 활용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혹시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대신 1차 접종과 똑같은 접종으로만 2차 백신이 예약이 가능하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1차 접종자 중에 50세 미만일 경우에만 화이자로 2차 예약이 가능한 점도 꼭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교수님, 예. 근데 백신이 1차, 2차가 같은 백신을 맞는 거예요? 아니면 성분이 다른 거예요? 같은 백신입니다. 아. 네. 원래 기존에 1차 백신을 맞았던 건 네네. 그대로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음. 단지 50세 미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던 50세 미만의 접종자는
이제 이 접종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2차 접종은 화이자로 바꾸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2차는 원래 맞았던 병원 아닌 데서도 맞을 수 있으니까 약간 그렇죠. 혼란이 있을 수 또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꼭 잘 기억하고 확인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접종 예약하는 때 이 접종을 지정이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은 적지만 요즘에는 의료기관에서도 뭐 2중, 3중으로 체크를 하고 접종을 하기 때문에 예. 오접종을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는 아직 이제 추석 전에 1차 백신 접종률 70%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에서 부스터샷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하지 않아도 효과가 지속된다 이런 입장 밝혔던데 짤막하게 소개시켜 주시지. 예, 그 FDA가 이스라엘 부스터샷 접종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연구했더니 실제로 백신의 접종 후에 추가 접종 없어도 코로나19 중증 사망을 막는 데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는 네. FDA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런 독립적인 기관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가 집단에서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보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